예, 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세금의 정석 301페이지입니다. 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보유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가지 혜택이 5가지 유형이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건설임대주택, 협의 매수 및 수용, 해외 이주로 인한 세대 전원 출국, 근무상 형평등 세대 전원 출국,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 5가지 요건에 대해서는 설령 내가 양도일연제 2년 이상 보유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거주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민간 건설 임대주택 또는 공공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 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은 양도일연제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그 다음에 보유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건설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5년, 7년, 10년에 있다가 이제 분양 전환이 되죠. 분양 전환이 돼야만 비로소 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행사 거죠. LH라든지 SH라든지 기타 등등 겁니다. 그러면 분양 전환까지는 나는 임차인으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임차인으로 살고 분양 전환이 되면은 비로소 내 명의로 돌아오는데, 내 명의로 돌아오고 나서 2년 있다 팔아야 얘는 비과세가 적용되죠. 그리고 하지만 2년이 안 됐다 할지라도 이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이 기간이 5년 이상 여기에 거주를 했다고 하면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때 건설임대주택과 관련된 특례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게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이다. 그러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도 건설임대주택에 준해서 분양전환을 했는데, 그러면 민간임대주택도 적용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과세 관점에서는 법에 건설임대주택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임대주택이 하나고 분양전환하고 그 다음날 판다 할지라도 이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주택은 당연히 없다는 전제 조건이겠죠. 한 걸음 조금 더 나가볼까요? 만약 요거를 이제 양도할 때, 지금은 현재 이제 고가주택의 기준이 이제 9억 원이잖아요. 이게 이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고,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주택 양도했었을 때 9억 원을 초과한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단기 양도로 봐가지고 또는 단기 양도로 봐가지고 뭐 단일 세율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기본 세율이 적용될까요? 일단 9억 초과되는 부분은 우리가 비과세라는 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9억 원 양도가액 9억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초과되는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과세가 적용됩니다. 과세가 적용되면은 세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보유 기간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유 기간은 임차한 기간부터 따지는 게 아니고 내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취득한 날로부터 따지겠죠. 그 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은 몇 프로예요? 지금 70%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협의 매수 및 수용입니다. 우리가 주택하고 그 부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일연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주택 및 부수 토지가 사업 인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했어야 됩니다.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했으면 이건 투기 목적으로 있다고 봐가지고 이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사업 인정 고시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을 해가지고 이게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협의 매수 수용되는 경우에는 내가 팔고 싶어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공익사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협의 매수를 하거나 수용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를 안 했다 할지라도 이 주택은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리고
이 주택과 부수토지가 전부 다 매도가 됐으면 상관없는데 일부가 매도되고 한참 있다 나머지가 또 매도된다. 그럴 경우에 잔존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번엔 세 번째 특례입니다.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제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해외 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딱 한 채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차피 출국하고 안 들어올 거기 때문에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세대 전원이 출국을 합니다. 출국하고 나서 2년 내 양도하면은 내가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를 안 했다 할지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세대 전원이 출국을 해야 되는데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해가지고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해외 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다음에 2년 내 양도를 해야 된다. 이번에는 같은 세대 전원 출국인데 조금 전에는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출국하는 경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근무상 형평등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똑같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요건이 취학인데, 이때 취학이라는 것은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의 전학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외 이주를 한다? 이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상 형평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약하고, 즉 고등학교 이상의 취약하고 근무상 형편에 한해서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특례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입니다. 근데 얘는 앞전에 봤던 네 가지 유형하고 다른 건 뭐냐면, 앞전에 봤던 네 가지 유형, 즉 건설임대주택, 그 다음에 수용하고 협의 매수, 그 다음에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 그 다음에 1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하는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이 네 가지 요건은 최소한 그 양도하려는 주택이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요건은 없는데, 이 부득이한 사유 발생은 반드시 1년 이상 이 주택에 거주를 한 후에 양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건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고등학교 이상의 취학, 그 다음에 직장 변경 등 근무상 형편, 그 다음에 1년 이상의 질병 요양,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이 네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이 있는 시군구에서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 부득이한 사유 발생은 반드시 1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되는데 그게 법에서 정해져 있다. 그리고 다른 시군구로 이전을 해야 된다. 동일한 시군구에 있으면 굳이 이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구로 이전을 합니다. 회사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거를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도 회사를 이전한 곳을 다닐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시군구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 사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네 가지가 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유 요건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보유 요건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 보유 요건에 대한 5가지 예외 규정이 있다. 첫 번째는 건설 임대주택, 그 두 번째는 협의 매수 수용, 세 번째는 해외 이주로 세대원 출구, 그 다음 네 번째는 근무사 형평등 세대원 출구,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 5가지 요건에 해당될 때는 2년 이상 보유를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건설임대주택하고 협의매수 수용, 해외 이주로 인한 세대 전원 출구, 근무사 형평등 세대 전원 출구, 이 4가지 요건에는 그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부득이한 사유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죠. 즉 비과세 세금을 안 낼 수 있느냐, 내야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세 관청은 거꾸로 해서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내가 이 5가지 요건에 충족한다고 하면은 조금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 가지고 그 세부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면 특례신고서를 넣으시면 될 것 같고,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면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게 비과세가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